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오늘 참 좋습니다. 양시장 다 오르고 있고 네. 또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계속 지금 이 랭킹쇼 훈훈하다. 오프닝을 하는데 아주 훈훈해요. 네. 오늘 삼성전자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약한 왕. 네,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그랬죠. 생각이 드는데 체면 7회 정도는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네. 간에 뭐냐 한 주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간밤 뉴욕 증시 금요일에도 모두 다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 네. 지금 국내 시장도 이러한 부분들하고 같이 좀 타주고 있으니까 아주 상쾌하고 이번 주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저희 신고가 경신해야죠. 아이, 네, 포트 해야죠. 수익률 신고가 경신. 당연하죠. 네, 마이너스 탈피. 네, 네, 달려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런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 랭킹쇼와 함께 종목 진단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00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유튜브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촥촥촥 뽑아서 최대한 네, 열심히 네,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00분을 찍고 있는 구간에서 네. 인사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경님, 장지현님, 강사님 인사성이 너무 밝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예젠커도 1타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시네요. 좋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먼저 전 받아들여드리고요. 또 우리 또 준호님께서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절의 힘이죠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관절이 살짝 삐끗할 때마다 마음도 네, 네, 네. 삐끗하게 됩니다. 그럼요. 자, 네. 그러니까 오늘도 관절의 힘을 좀 내보면서 종목 네. 진단 받아보시고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주제들이 제가 왔었어요. 오늘 제 차례가 아니지만 이걸 네, 좀 네, 뒤져봤는데 네, 네.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요? 추워요. 네, 이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새벽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낮에도 쨍쨍해가 뜨는데 그렇게 추워요. 네. 네. 저는 건행이 퇴근하실 때마다 이렇게 롱패를 딱 걸치고 가시는데 옷이 네. 되게 얇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다시 바꿨어요? 다시 꺼냈어요. 다시 꺼냈죠. 추워가지고. 그 롱패딩 넣기 힘든데 안 성급하게 그러면 넣으면 안 돼요, 아직. 그렇습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합니까? 네.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골라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힌트를 줬잖아요. 이건 앵커가. 지금 계절인가요? 꽃샘추위라고 얘기를 꽃샘추위. 해주는데 전국에 지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군요. 맞아요. 강원도에 한파 온 거 아시죠? 눈, 폭설. 눈이 와요. 또 왔어요. 아이고. 네. 깜짝 놀랐네. 네. 일어나자마자 이거 봄 아닌가? 약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꽃샘추위라는 게 뭐예요? 정말 봄이 온다는 마지막 신호잖아요. 바짝 한번 네. 강짜를 부리는 거죠? 네, 다가왔다. 이제 그렇죠. 봄이 다가왔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꽃샘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네. 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하, 봄꽃 개발 기간의 인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일까? 비행기 타야죠. 그렇죠. 국내도 좋지만 네. 해외도 좋습니다. 해외가 좋아. 알겠습니다. 국내? 이게 항상 훌훌 털어버릴 그게 준비를 하고 있어, 항상. 가고 싶다. 네. 봄꽃 개발 기간 동안에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세요? 건행은. 우선은 네. 멀리는 못 날아가고 지금 저기 정말 잘 5개의 지역이 나라들이 딱 있는데 네네. 또 가봤자 동남아시아 정도에서 최대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 데도 있네요. 다른 데는 다 알겠는데. 네, 뭐 여름 휴가나 이런 거는 길게 낼 수 있잖아요, 휴가를. 그래서 멀리도 가시는데 사실 봄꽃은 막 연차 조금 쓰고 뭐 반차 조금 땡기고 이래서 가셔야 바짝 가야 되거든요. 돼요. 예. 휴일 조금 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 오시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네, 지금 보시면 다 근거리입니다. 네, 방콕 없구나. 방콕, 일본, 있고. 나트랑, 다낭, 상하이. 요즘에 상하이 많이 가시던데. 상하이에 뭐가 네. 바뀐 게 있나 봐요? 몰라요. 그냥 많이 가요. 거기가 맛집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다고 상하이 많이 가던데. 요즘 인기 여행지. 저기서 네. 갔다 와본 데는 전 고작 일본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일본. 사쿠라. 사쿠라? 네, 사쿠라 보러. 그렇죠. 거기는 약간 그 품종이 사쿠라죠. 자, 어쨌든 그 일본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가까운데 여행 갈 때 기준은 저는 이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거. 네, 그렇죠. 가서 중요하죠. 또 네네. 어차피 또 물이 좀 안 맞을 거라는 약간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게 맛있으면 그래도 또 즐겁게 놀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베트남에 2개나 있어요. 나트랑하고 다낭. 제가 나트랑을 못 가봤어요. 다낭은 갔다 와보셨어요? 다낭은 몇 번 갔죠. 갔다 와보니까 뭐가 딱 좋았었어요? 다낭이요? 네. 다낭. 먹을 거? 사람? 먹을 거? 먹을 거?
거기는 뭔가 휴양지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 다낭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다낭시. 그래서 여행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진짜로 주변에 한국말만 들리니까 여기가 베트남인가? 한국인가 조금 헷갈린 감이 있어서 나 좋은데요, 해외라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단점. 약간 외국어도 좀 나오고 이래줘야 되는데. 근데 입맛이 너무 잘 맞고 따뜻하고 가격이 좋았겠다. 싸고 놀거리도 많고 좋죠. 네. 한번 이렇게 쉬러 갈 때는 그냥 맘 편하게 먹을 거랑 다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다낭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나라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5위부터 하나씩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만나보죠. 먼저 모셔볼까요? 네, 토마토 네.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오늘도 김근우 전문가와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질문 안 던지고 바로 종목 들어가려고 하세요? 아니, 전문가님은 네. 글쎄요. 저는 그냥 별로 질문을 안 던져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바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더 정확하게 나오면. 그래요? 그때 제가 또 전문가님에 대한 그런 답변에 받아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한번 해보려고. 알겠어요. 네. 그럼 시간 되면 여쭤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출발하고. 중간에 해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쭈야님, 예, 쫄았습니다. 예. 자, 이제 GS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고, 15%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그래요. 뭐, 운봉률도 1.8% 반갑죠. 윗꼬리가 예.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쉽네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싹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고 네. 사신 데가 아마 저 뒤쪽 저 왼쪽 편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이 아닐까라는 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최근에 좀 바짝 수급에 대한 관심도 딱 들어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GST 이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딱 매수가 근처 됐으니까 빠져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려면 얘가 더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이랑 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GST라는 종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칠러 스크러버 하는데 가스 정화하는 게 이제 스크러버라면은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게 칠러인 형태거든요. 이 두 가지 장비에서는 국내 원톱입니다. GST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유니셈 정도가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반도체 소부장 분위기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많이 눌려있던 삼성전자까지 급등을 할 정도로 반도체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 GST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당연히 수혜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전공정 단위의 종목들이 지금 더 많이 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GST가 더욱더 본격화된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자, 근데 그렇다 한들 주가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격에 접근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사신 거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어떤 좋은 종목을 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 주식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건데 어떻게 싸게 살 거냐, 어떻게 비싸게 살 거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지점은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좋아 보여요. 이 좋아 보일 때 사지 마시고 또 조정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셔도. 좋은 애들이 거래일수 보면 이게 한 2주 정도 기간이 돼요. 2주 만에 막 좋은 애가 안 좋은 애 됐다가 막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데이터가 막 꺾이는 게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고민이 아니고 언제 익절할까요? 이런 고민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모멘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액침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열에 대해서 그냥 민감하죠. 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들어가서 열 관리를 하는 것도 전력인데 전력은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향해서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 해결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기업들의 가치가 등락이 크게 갈리고 있는데 GST는 여기서 핵심 작용인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상 기술이라고 말씀드려요. 국내에서 액침 냉각 트라이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상 단계예요. 1상 단계는 뭐냐면 액침 냉각, 그러니까 뜨거운 칩을 특수 용액에 넣었을 때 이걸 식히는 과정까지 들어갔는데 칩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가 1상 단계거든요. 자, 2상 단계는 뭐냐면 뜨거워진 칩을 특수 용액에 넣었더니 식혀졌죠. 그럼 이제 특수 용액이 뜨거워질 겁니다. 열을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그럼 특수 용액을
빼내고 새로운 용액을 집어넣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리사이클링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상 작업인데, 이 이상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선 GST고 가장 기술력에서는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지금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테크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앞으로 행사도 남아 있고 주요 코멘트들이 액심 냉각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GST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 이제 추가 매수잖아요. 여기 평단 잡혀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바로 올라가요. 그럼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거를 수익화하는데 만족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요. 이게 갖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갖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좀 조용히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뭐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라든지 시장 단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저는 사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이제 2만 원대 초반 구간까지 열어 두신 다음에 날라가면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실현하겠다. 조정이 나오면은 2만 원 초반에 내가 산 만큼 더 사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안정적인 계좌 관리도 되면서 종목을 타겟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부터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조정 나올 때 사야지 하는 이런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르셨지만 타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대응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 그럼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가도 이게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어쨌든 GST의 장점은 확실히 이 상대적으로 높은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비중 조절 타이밍은 2만 원대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잘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GST 진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쭈야님께서 지금 막 남겨주셨어요. 피드백. 다행입니다. 네, 예. 남겨주셨고, 제가 여행 얘기하니까 역시나 여행 얘기를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상해보다는 청두시가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더 좋아하실 거예요. 청두. 청두? 청두가 뭐가 좋아요? 뭐 말하는 게 편한가요? 전 여행할 때 사실 영어 같은 거나 이런 네네. 거를 뭐 되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저 때는 금요일 날 쓴 걸 읽은 거잖아, 쓴 거를. 영어 쓴 거를. 안내도 해주시고. 지금 생각도 안 나. 프로바이드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언어의 장벽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현지에 한국 사람들 많이, 뭐 청두에 많이 가나요? 그러면 한국말들이 많으면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선. 네. 상하이가 그렇게 야경이 멋지다고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옛날에 갔다 왔는데 대학교 때 갔나? 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하이, 지금은 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그때도 진짜 중국이 이 정도로 잘 사나 싶어서 제가 몇 번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엔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아졌겠지. 아, 그쵸?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동남아시아 어디 중국 쪽 놀러 갔는데 돈 환전을 해갔다가 돈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 결제하는 방식이 다 QR, 맞아. 페이 맞아. 이런 걸로 이제 네네. 한 세대를 아예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현금 가지고 가면은 네. 위험해. 위험하고 또 이상하게 봐요, 위험해요. 현지에서. 맞아, 이거 갑자기 요즘에. 꺼내니까. 그러니까 팁 그래. 정도만 챙기고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여유분 간식 사 먹을 또 그 그러니까.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기 전에 네. 그 여행 블로그 엄청 읽어봐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그러면 놀래요, 가가지고. 예, 네, 알리피. 저희 앞뒤 문맥은 잘 모르겠는데 네. 윤주경님께서 권행 같은 분이 혼날 일이 있겠나요? 워낙에 완벽한 분이시라 네 이렇게 써놨네요. 윤주경님께서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방송 중에도 김수영 앵커한테 가끔 이렇게 혼을 나는데 뭐 그 방송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쉴 새 없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혼을 먹죠. 언제 네. 완벽남이 되셨대? 완벽남?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혼날 일을 안 만큼 굉장히 혼날 일을 만들지 않을 만큼 네. 굉장히 세심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금요일 날도 왜 꽃 들고 왜 집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꽃 네, 사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었나? 요일도 모르겠네. 그때 그 3월 14일 날 이제 화이트데이 때 가져갔던 거였고 네네. 그 흰색 그 장미하고 네. 옆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약간 꾸며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또 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좋았죠. 네. 반응이 좋았고. 예. 그래. 그리고 그거 이제 네. 가는 동안에 그냥 가서 좀 그렇고 네. 줄 때 그 멘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뭐 했어요? 꽃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하면서 가서 영어로 말하듯이 버벅대면서
그래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러니까 혼날 일이 없지. 집에서는 혼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끔. 혼날 일 있어도 집에서는 안 혼날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네. 균형이 필요하죠. 혼 계속 안 나면 안 돼요. 약간 놔주면서 균형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예. 아, 좋겠다. 네. 안에 계신 분 너무 부럽네요. 예. 저희 네. 담당 PD가 최고입니다. 지금 멘트 치는 거 보십시오. 왜요? 지금 꽃다발 안에 뭐 찾지는 않나요? 예. 아니야. 찾을 아니야. 것 같아서. 예. 평소에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고. 꽃다발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뭐 편지 한 장 없어도 아이고, 예. 괜찮아요. 통과. 창피해. 네. 자, 부사 다음 통과. 거, 다음 네, 거. 알겠어요. 예, 창피해요. 힘들어하시니까 예. 배고픈 아마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T 로보틱스 궁금했던 종목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아, 매수 진입가가 근데 18,000원이시고 10%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 경고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차트 보세요. 그러네요. 거래가 한 번 붙기 시작하면서 장난 아니네요. 와, 레인보우는 잘 안 가는데 T 로보틱스가 MOU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시세가 났습니다. 한 방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매수 진입 타점. 네, 요게 이제 문제인데 오래됐다고 하셨으니까 작년 한 5월 정도 되시나? 그렇죠. 그 정도 되시려나 싶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봐도 한 번 기회 놓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문가님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매수가가 안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서름이 한 번에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 시기인지 본격적인 어떤 상승에 올라타야 되는 시점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봐드렸던 분 같아요. 그죠? 제 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돈 벌어다 주는 사업이 아니죠. 그 말인 즉슨 이제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실적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온 단계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됩니다. 그게 다른 기술적인 의미로 보면 락바텀이 나온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로봇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 종목이라든지 뭐 AR, VR 종목 같은 경우는 락바텀이 안 나오죠. 급등 나왔다가 그냥 급락합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안 돼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 산업들의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로봇도 저는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손실 줄이시는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과 그때 입장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상방이 한층 더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18,000원에서 2만원 구간 정도까지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저는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손실 볼 레벨까지는 이제 아닙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밑에서였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날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저 손실 줄이시고 15,000원 주변에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다시 올라온 이 국면에서는 위가 한층 더 상방의 압력을 더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팔고 나갈 생각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락바텀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빨리빨리 언제 팔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우리 아까 앵커님들이 이야기 주셨지만 레인보우 로봇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제 지난달 정도를 레벨을 보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반 수급이 오로지 매수세로만 작동하지 않고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보다 섹터의 파워는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개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000원에서 2만원 구간 되면 파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비중 쭉쭉쭉 줄이시는 겁니다.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면은 이거 5일선 타고 갑니다. 5일선. 5일선 타고 이렇게 위로 가다가 이렇게 자리 잡을 거예요. 5일선이랑 가격이랑 매칭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다 파세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인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좀 기민한 대응 가능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18,000원 같이 이런 구간 탁 찍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그냥 18,000원에 팔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서 기술적인 타점이 이평선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랑 물론 제가 이평선 매매를 여러분에게 권장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분석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비비고 있는 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면 이러면 5일선이 여기서 만나요. 밑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 T로보틱스는 이제 언제 고점이 되고 언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기민한 내용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상방으로 쭉 열리면은 5일선 터치할 때까지 홀딩. 네, 그게 아니고 우리 평단에서 비비고 가만히 있다, 누워 있다 이랬을 때는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 개별 로봇주 할 바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 나올 때 잡는 게 나아요. 지금 되게 비싸 보여도 어차피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로봇 기업은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럼 가장 가능성 높은 데에 베팅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로봇 투자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T로보틱스는 그리고 끌고 가는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래 들고 갈 종목과 그리고 짧게 대응할 종목을 구분하셔야 된다. T로보틱스 같은 거는 잘못 타점 잡아서 물리면은 손절매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구분만 잘 하시면은 앞으로도 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상치 못하게 긴 대응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작별할 타이밍이 오긴 왔네요. 그렇죠. 끌고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2만 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다. 그리고 로봇을 할 거면은 대장 플레이어가 조금 더 지금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얘기해 주시네요.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 생각이 나버리죠.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궁금증 지금 하나 종목 했습니다. 다른 네. 종목도 받으니까요.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랭킹쇼 5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꽃이 개화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외여행 어디를 가고 싶을까? 5위입니다. 보여주시죠. 5위는 방콕입니다. 이거는 뭐 봄꽃 개화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 여름 여행지로도 인기고 그렇죠. 뭐 신혼여행 요즘 많이 안 가시나? 방콕? 방콕에 있는 뭐 깊은 섬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시던데 신혼여행으로. 예. 오히려 약간 그 자연미를 쫓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데 딱 하면은 먹을 것도 있지만 사실 좀 검색해 보니까 맞다. 동남아시아는 마사지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휴양지 네. 쉬고. 진짜 그럴 네. 때 살짝 내가 좀 쉬러 왔구나. 네.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행 가서 이렇게 휴양을 즐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누워서 책도 보고 수영도 좀 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어? 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맞아, 이게 꼭 안 있더라. 맞아. 이게 안 꼭 맞으면 있어. 힘들거든요. 아유, 진짜. 휴양인지 관광인지를 명확하게 노선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이게 함께 그러니까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네. 또 같이 좀 어찌어찌 같이 다니는 성향이 있고 난 절대 양보 못해. 이래서 넌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막장이고요. 사실 막장이에요? 두 번째는. 어. 근데 그냥 어찌어찌 다녀야지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왜요? 얼굴에 티가 나. 싫은 게?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그러거든요. 차라리 그렇구나. 티를 내든가. 그렇구나. 얼굴에 불만은 가득한데 쫓아는 다녀. 이러면 벌써 제 얘기가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행을 네. 취향이 비슷한 사람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먹는 거 맞는 것도 좀 힘들고. 조금씩 양보도 하긴 해야죠. 그럼요. 네. 네. 어쨌든 또 네. 돈독해지나? 계기가 돼서 등록해지거나 아니면 뭐 등 돌리고 따로 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되는 도다.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외여행 자, 5번째 5위가 바로 방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한시 구간대에 이제 종목들 어떤 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뜨거운 장 속에서 종목들도 파헤쳐 봅니다. 예전코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날씨는 다소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우리 증시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짚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젠슨왕 CEO가 HBM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도 5%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5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내려와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 이 한빌레이저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까지 4일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00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방산주도 오늘장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의 재무장 추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한국항공우주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5,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11%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위로 가보면 대화제약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제약은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0%가량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중국 수출이라는 호재도 함께 작용하면서 오늘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16%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와 보면 신규 상장한 종목 이 CK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데요. 공모가 15,000원 대비 공모가 15,000원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 현재도 공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8,000원 선까지 단숨에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2만 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1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넘어와 보면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재 생산을 확대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 부품사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도 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에 14%의 강세가 보여지면서 12,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친환경 선박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함께 2조 3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3%대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7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스리랑카 대표 기업인 다야그룹과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9,900원 선까지 오르면서 만원 선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현재는 조금은 벗어난 채 9,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SMCG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또 영업이익도 61.7%가량 증가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전거래일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로 내려와 보면 3A로직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만원 선을 바라보는 듯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만원 선을 다시 올라가면서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는 삼성공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삼성공조도 지난 2월에 엔비디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6%대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보면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인 98억 달러 중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16억 달러까지 달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도 방산주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7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6%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5만 3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클로봇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클로봇은 올해부터 인천공항에서 청소로봇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중형급 청소로봇 중에서 유일하게 3D 라이다 기술이 탑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기술이라는 어려운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구간에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ICT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자 관련주가 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ICTK는 현재 구간에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4%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15,000원 선의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든 채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비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비전은 지난 금요일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65,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오늘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6만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인 캠트로닉스가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3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넥스틸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이어오면서 오늘장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8,000원 선 위에 올라서면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1% 정도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엔비디아 GTC 2025에 큰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주도 대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정말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런 네. 가운데 지금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기조연설이 18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일 뭐 늦게나 아니면 모레 새벽쯤 이때쯤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앞두고 과연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둬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GTC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걸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짧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엔비디아에서 나올 얘기는 뻔합니다. 그죠? 근데 나올 이야기를 가지고 테마가 형성되는 항목들이 존재할 것이고 나오는 이야기 말고 이 전반 업황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엔비디아랑 분위기를 같이 할 섹터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퀀텀데이 하죠. 20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양자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양자 관련 키워드나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양자 움직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로 실적주들보다는 테마의 형태로 타겟하는 그리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건 사실 엔비디아랑은 상관없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떤 측면이 존재하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칩 관련 기업들 그리고 칩 관련 기업들의 고객사들의 이제 코멘트들이 등장하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실제로 칩 관련 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장비단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나라도 그동안 쉬었던 반도체가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할 게 이제 블랙웰 신버전, 이제 울트라 버전이 등장하게 될 텐데 어차피 울트라 버전은 메모리에서 메모리에 밸류를 올리는 작업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단, 그러니까 HBM에 대한 코멘트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는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고 HBM은 원래 업황이 좋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향 종목들보다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섹터로 구분을 짓자면요. 반도체 괜찮을 겁니다. 지금 많이 눌려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덧붙이자라면은 실제로 아까 제가 종목 상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액침 냉각이나 전력에 관한 코멘트도 당연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2월 한 달간 수출 데이터의 이제 확정치가 3월 15일 날 올라왔는데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작년 4분기에도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는데 1월, 2월만 계산해도 작년 4분기보다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데이터 센터 향을 띠고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와 또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전력에 대한 코멘트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엔비디아 입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입에서 나올 경우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데이터 센터 향을 띠고 있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델들 사이에서 코멘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GTC가 끝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나 이 전력 설비도 한 번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단기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미리 세팅을 해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흔히 말해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선발대가 올라갔는데 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타겟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나오는 타이밍에는 선발대건 후발대건 같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수익 실현을 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GTC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왔으니까 약간 재료 소멸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 그나마 이 GTC를 살리려면 이미 나오고 있는 쪽보다 시세가 안 간 쪽을 조금 더 보는 쪽에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나오더라도 빨리 나오자라는 쪽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GTC에서의 또 핫스탁이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칩이라든지 아까 전문가님 얘기하셨던 뭐 액침 냉각 기술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종목들을 좀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하여튼 이번 주에 또 GTC 때문에 살아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죠. 반갑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매도의 타이밍에 있어서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종목들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의견 저희가 드리니까 네, 궁금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서 이스트 소프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계열로 가는군요. 네. 네. 대박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매수가가 22,400원이시고, 10% 가지고 있습니다. 아, 높으시네. 또 매수 단가가 꽤 높습니다.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요. 한참, 네, 올라갈 때쯤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저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한번 레벨업을 네네네. 하고 네. 횡보를 타고 있을 때 바닥쯤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깨고 내려와 버린 네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저 2월쯤에 사셨다면은 매수할 기회가 여러 번 꽤 있으셨고 그렇죠. 예. 이 앞쪽에 파란 단에서 들어가셨다면 사시고는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굉장히 네. 속상하신 상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18,000원대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요즘엔 다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좀 많이 불안하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할지 포인트 한번 남겨주세요. 일단 이스트 소프트는 국내 AI 관련주 중에서는 되게 괜찮은 종목이에요. 국내 AI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B2B 솔루션 하고 있는 기업들이야 클라우드 가지고 있고 실적이 괜찮지만 이제 B2C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로 실적 제대로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스트 소프트는 괜찮죠. 예, 그리고 밸류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앨런 같은 검색 모델이라든지 페르소다 AI도 꾸준히 기술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성과도 가시권 안에 점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라면 물론 1순위 모델은 아닙니다. AI 기업들 중에서 1순위 타겟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좀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2,000원 평단이면 그래 높은 건 아니고요. 이 18,000원대 초반 중반 레벨 지금의 구간이 되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는 구간에서 산 만큼 더 사셔가지고 평단 좀 낮춰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평단에 잡으면 한 이 정도 한 2만 원대 레벨 정도 잡힐 텐데 단기 대응하셔가지고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고, 제가 아까 그 GTC 얘기 드릴 때 AI 관련 종목들이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스트 소프트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설사 안 들어온다 한들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커요. 네. 오히려 지금 이스트 소프트는 별로 안 빠졌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유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제 순환매 순서상 곧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살 이유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신 만큼 사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놓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비중을 또 왕창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딱 산 만큼
그래서 평단 정도 관리할 정도.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많긴 합니다만은 비중을 20%보다 더 실는 정도로 좋냐 하면은 사실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을 거면 반도체에 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의 대응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 드리자라면은 저는 지금 낮추잖아요, 평단을. 그러면 1차적으로 단기 보실 거면은 우리 22,000원 레벨 있죠. 이때 가면 이제 파셔야 돼요. 단기 레벨로는. 근데 여기서 좀 더 퍼포먼스 보시려거든 25,000원까지 열어두고 기간 투자도 가능한데,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좀 어렵는데요. 성향에 맞게. 근데 네, 뭐 그래도 선택을. 짧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그러겠어요? 수익 나면 네. 얼른 도망가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단기를 네. 좀 봅니다. 예. 기다리신 게 또 너무 지루하셨다면 그렇죠. 그러시고 싶을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스타일에 맞춰서 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국에는 안 여쭤봤네. 네, 안 여쭤봤어요. 제가 계속 탐색했거든요. 분위기 봤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조만간에 네. 뭔가 치고 들어갈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때까지 저희는 암약하고 있고요. 네. 오늘 꽃샘추위 관련해서 봄꽃이 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어디로 갈까? 지금 5위는 이제 방콕이고요. 방콕, 네. 4위 한번 보여주시죠. 사회 공개할까요? 4위는 다낭. 아까 김수경이가 얘기했던 예, 다낭입니다. 다낭시. 네, 다낭 경기도 같은 다낭시. 경기도 다낭시. 그렇게 물가 같은 거는 어때요? 좀 많이 비쌌었던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다낭 싸죠. 싸요? 싸죠. 싸가지고 거기서 왜 가는데 싸서 가죠? 큰일 나네. 그럼 지금 다낭에서 그러면 약간 쌌다고 생각하면 우리 김수경이가 엄청 샀겠는데 그럼 또 아세요? 비싼 거 잘 안 사고 싼 걸 많이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맞아. 말했잖아, 맞아. 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낭이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지갑이 털털 털렸겠구나. 이렇게 여행 가서 쓰다 보면은 뭐 네. 그렇게 되지. 다낭에서 유명한 게 뭐 있었더라? 커피. 커피. 커피가 유명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과일. 과일도 좀 과일 말린 거. 그런 그렇죠. 거. 이게 망고 같은 거. 이렇게 망고였나? 저희 주변에 사람들 갔다 오면 이렇게 망고 이렇게 길게 쓸어놓은 걸 말려서 붙여놨더라, 이렇게. 맞아. 망고도 많이 팔고. 네. 그 되게 신 거 있는데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말린 거 되게 맛있었는데. 신 과일. 거요? 네, 이렇게 그 뷔페 가면 많이 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도 있고. 다낭 뭐야? 무조건 쌀국수 엄청 먹고 왔죠. 쌀국수. 제가 쌀국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쌀국수를. 현지가 더 맛있어요? 아니 로컬 맛집은 못 먹겠던데요? 그래요? 너무 또 향이 세구나. 너무 제가 약간 한국어 패치가 돼야 향신료에 되는. 조금 약해서 아. 차라리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네. 된 그런 쌀국수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전 네. 고수 같은 경우에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고수 못 드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는데 저는 약간 어린이 입맛이어서 딱 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고수만 드실 줄 알면은 여기 다 가셔도 될걸요? 그래서 못 가나 뭐든 봐요. 간에 그거 드실 줄 알면은 네. 뭐 아무거나 다 잘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전 지금 고수 못 먹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니면 그 현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생각해봤는데. 고수만 알면 되잖아. 고수만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알려줄까? 나중에 저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고수가 쭈니 뭐더라? 마미님께서 네. 무화과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무화과 아니요 무화과 말고 무화과는 아니고? 무화과 그 람부탄? 람부탄 아닐까요? 아니 람부탄 아니야. 람부탄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뭐 씨 박혀 있는 거. 네, 그때 한번 얘기를 알겠어요. 해주세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네. 그러면요, 사위 봤으니까요,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자, 인기 여행지입니다. 이거 전문가님 입장에서 글쎄요, 이게 또 다 맞추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님, 이 봄꽃 개화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 1, 2, 3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면 1위만 맞춰보실까요? 여러분들 해외 쪽에는 제가 전공입니다. 전공. 제가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공입니다. 벚꽃 구경 가시려면요. 네. 일본의 도쿄에 가시면 되는데 네. 도쿄에 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우에노역이라고 있어요. 우에노역. 네. 우에노역인 거기서 그 근처가 그게 우에노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시장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뭐 동대문, 남대문 시장처럼 그 우에노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구경하시고 네. 우에노 공원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벚꽃나무가요 약 한 200그루 정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그렇구나. 벚꽃
나무가 있어요. 아마 네. 북극 구경은 네. 일본 도쿄를 가시면 됩니다. 다녀오셨군요, 전문가님. 네. 저는 뭐 가이드신 줄 알았어요. 가보기도 했지만 네. 뭐 이야기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쪽으로 우에노 공원으로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현지 로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공이실지는 몰랐네. 이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저는 전문가님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어느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지 다 아시는 걸 보면서 소름이 확 돋았었는데 이것도 전공이 아니었었군요. 해외가 전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우에노역 그 주변에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벚꽃 여행하고. 아주 뭐 최고네, 최고. 딱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확신을 하고 계셔요. 일본이 맞다. 그렇죠. 네, 네. 과연 맞을지 볼게요. 자, 네.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은요. 아픈 손가락 호해줘. 이렇게 네. 분께서 재룡전기입니다. 네네. 우선은 수익인데 약수익이에요. 38,750원. 오늘 39,000원이죠. 비중이 딱 10%인데 작년 감사 보고서 이제 실적이 났는데 주가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만 보면 네. 지금 38,000원이 뭐예요? 옛날에 저기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잘 갔을 때가 64,200원 정도가 장중 고가였었습니다.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재룡전기입니다. 뭐 섹터도 나쁘지 않은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다시 고개를 들까요? 여러분들 3월 달이 먼저 요건 제가 종목 진단하기 전에 또 3월 달이 지금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재룡전기잖아요, 보세요. 이 재룡전기는 이게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보세요. 이게 감사 의견 나와 있죠? 적정이네요. 적정. 지난해에도 적정. 그죠? 이게 감사 의견이 있을 거예요. 요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통,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아마 거래 정지당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의견 거절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특징은요. 의견 거절이 나온다. 이런 기업들은 거기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재무상태표가 엉망인 그런 기업이 많으니까 꼭 주의를 제가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룡전기라고 하면 이 기업은 실적이 워낙 뛰어나죠, 그죠? 우리가 중전기 업체니까 기업 자체가 탄탄한 그런 기업이죠. 재무구조 보시면요, 이런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재무구조를 제가 봐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가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부채가 있잖아, 보세요.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345억인데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어요. 단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만 조금만 받쳐주면, 왜냐하면 단기 차익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없거든요. 이자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목은 한번 시세가 터졌습니다. 시세가 한번 터졌는데 볼까요? 지난해 있잖아요. 워낙 시세가 한번 터졌잖아요.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하면 충분히 시도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당분간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실적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룡건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8,750원이면, 오늘 매수하신다, 그죠? 이거는, 기다리시면은, 제가 짧게 단기와 제가, 준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를 보시려면요, 33일 이평선. 일봉상에서 33일 이평선이 얼마였냐면요, 42,500원이에요. 42,500원. 짧게 보시려면 여기서 매도를 하세요. 이거는 내가 초단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단기 목표가 42,500원. 저는 이거는 빠르면은 이번 주에는 저는 가능해 보여요. 그 다음 조금 여유가 되잖아요. 여유가 되시면은 120일 입뱅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죠. 48,900원 정도. 요 정도 48,000원 요 정도 오면요. 이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여유가 되시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게 여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제가 단기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재무구조가 뛰어납니다. 제가 한번 수급을 볼까요? 수급이 한번 보면은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나쁘지 않다고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산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였는데요.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아주 짧게는 42,500원에서 익절하시면 되고 네.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48,900원까지도 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넘겨주시길 잘하셨네요. 왜요? 그렇죠. 네, 마음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요? 네, 종목 진단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이? 네네. 제 얘기를 한 줄 알고. 그렇군요. 네. 아니 갑자기 너무 도전적으로 여쭤보길래. 나 무슨 소린가 했어요, 순간적으로. 아무튼 고민하시다 이렇게 종목 올리시고 마음 편안해지셨을 것 같다고. 우리 호혜조님께서도 네. 그 말에 부응하듯이 상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그러세요. 얘기해 주셨고 네. 오늘 주제를 되게 잘 정하신 게 뭐 매번 잘 정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갔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것도 있고 주의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네. 좀 위생적인 부분도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낭의 스톤 마사지가 유명한가 봐요. 저희 미샤님께서 올려주셨네. 스톤 마사지. 그게 약간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덩이를 등에다 얹는 거죠.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아픈 마사지 싫어해서 좀 살살 해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몸이 이게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가? 좀만 이렇게 해도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도 제가 마사지 받다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바깥 양반이 되게 저랑 같이 가는 거 싫어하세요. 이거 참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럴 거면 왜 받으러 왔냐고. 살살 해주세요. 살살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몸이 안 좋으면 살짝만 눌러도 아파.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그럼 몸이 비틀어진다니까. 몸이 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여튼. 진짜 휴양지 가서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좀 쉬고 싶다. 그쵸? 그러게 생각만 말입니다. 해도 행복하네요. 네, 벌써 여러분 덕분에 오늘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만 해도 힐링된다. 좋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1650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딸랑이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큰 거 들어가는군요. 예. 네, HD 한국조선해양이신데 예. 조선주가 무슨 걱정이실까 싶은데 올려주셨어요. 네. 네, 매수가가 22만 원, 10%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주도주도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다른 조선주하고 비교하시면은 조금 비교가 되실 수도 있고 약간은? 네, 그다음에 약간 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지금 음봉이 조금 떨어지면서 차트 잠깐 볼까요? 한국조선해양을 보니까 21선, 61선을 살짝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요 지점에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세요, 전문가님. 조선주의 주도주의 위치는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한국조선해양을 고르셨는데 문제는 매수 단가와 이제 목표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가능할지 한번 봐주세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통 이렇게 한자를 쓸 때는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뭐 제가 한자를 잘해서 자라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제가 마우스로 글을 쓰고 있죠, 그죠? 이게 마우스가 아니고 펜으로 쓰면은
글씨가 상당히 좋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추세. 요 추자가 달아날 추자예요. 그리고 세자가 행세 세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 지지, 돌파, 모든 게 이게 한자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돌파, 지지, 저항 이 정도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자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손절 이런 거 있죠. 지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추세라고 하는 게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에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힘.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추세가 형성되잖아요.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기본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상승하는 종목도 많아요. 심지어 10년 동안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한번 추세가 정해지잖아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함부로 뛰어내리시면 안 돼. 그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무려 17년 동안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 공부해 보시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게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LG 생활건강이에요. 지금은 이루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전에는 물론 중간중간에 한번 하락도 나왔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동안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LG 생활건강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화장품 후라고 하는, 그죠? 이게 히트를 치면서 후라는 화장품이 단일 화장품 품목으로 매출액이 2조가 넘어간 그런 기업 아닙니까? 한번 추세가 정해지잖아요. 추세가 지금 한 17년 동안도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실적이 끊기잖아요. 실적이 딱 끊기면은 바로 급락을 하는 거죠. 하락 추세 보세요. 또 실적이 끊기니까 보세요. 급락을 하죠. 지금 4년 동안 하락이에요. 4년 동안 추세 하락이에요. 여기는 추세 상승이고, 추세 상승과 추세 하락이 나오죠. 이건 오직 실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끊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여러분들 이게 연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인데 이제 겨우 2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이게 연봉.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지금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해양 구조물이라든지, 그죠? 엔진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전동기, 중종비, 이런 쪽 아닙니까? 실적이 끊기지 않는 거죠. 앞전 고점 돌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 돌파 충분히 나와요. 가져가시면 돼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만 원에 지금 매수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매수하실 때도 너무 높게 매수를 하신 거죠. 그죠? 한번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꼭 고점에서 매수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앞에 있는 이 고점이 얼마냐면요. 최근에 25만 3,500원이네요. 그럼 일단은요. 1차적인 매도 목표가는 25만 원 보시면 돼요. 25만 1차적인 매도 목표가요. 또는 24만 원 정도. 24만 원에서
25만 원이 1차적인 매도 목표가고요. 요거 돌파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24만 원, 25만 원 정도면 한번 전 고점 부근에 오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추이를 보고 재매수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24만 원, 25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도착하면 4, 5만 원에 도착하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그렇죠. 들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타이밍이 모든 게 주도주도 빨리 잡아야지. 그럼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익권에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산 전문가님 특히 나오시는 날 네, 그렇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아예 가격대까지 전부 기간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네, 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랭킹 이제 3위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봄철에 가고 싶은 해외 보여주시죠. 어딜까요? 삼위는요? 3위는 나트랑. 나트랑? 어. 여기는 뭐예요? 아예 모르겠는데. 나트랑이 그건 것 같아요. 다낭 근처? 베트남의 제주도 같은 데래요. 나트랑이. 저도 안 가봤는데. 오. 그런데.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지가 유행을 이렇게 돌고 그쵸.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푸꾸옥 많이 가시잖아요. 푸꾸옥. 네. 푸꾸옥인가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있죠. 네. 그 전에 또 나트랑 많이 가셨죠. 나트랑이 되게 좋대요. 제주 느낌 딱 오죠. 베트남의 제주도. 그러니까 네. 베트남 내부에서도 뭐 나라 자체가 다 휴양지는 아닐 텐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내국인들도 거기 놀러 가가지고 휴양지처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네,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네. 약간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싶기나. 전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김수영이가 얘기했을 네. 때 너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의 사람과 제가 같이 가게 되면 상당히 고달퍼진다. 하지만 저는 이게 따라가는 줍니다. 그래요? 취향이 좀 잘 맞으세요? 가족들하고? 네. 왜요? 말문이 턱 막히네. 취향이 딱 그렇구나. 막히냐. 알겠어요.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주의 네.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멘트를 하고요. 네. 자, 2시 구간대 5분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지앵커 2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같이 짚어볼 텐데 대체로 당일 누적과 비슷한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방산주 하나시스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하나시스템도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3A로직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2%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장중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후에 다소 주춤하는 듯 했더니 오늘 장에 다시 한번 두 자릿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0,00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여전히 관심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57,000원 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봇주인 클로봇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2%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당일 누적으로 짚어봤던 대화제약과 CK솔루션까지 여전히 순위권에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K솔루션은 오늘 장에 화려하게 시장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현재는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에는 재건주 대동기어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오랜만에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3월 초에 28,900원에서 고점을 나타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내는 듯 했는데 오늘 장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4%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SMCG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2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5,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9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1%대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확인해봤던 이 모티브링크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 또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2%대의 상승 움직임을 지켜내면서 1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방산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0%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9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T 반도체 관련주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11,000원 선 수준에서 저점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1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20위에 위치한 주성 엔지니어링도 1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7,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이 조선주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3%대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고 있는 삼성중공업인데요. 그래도 3%대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HLB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는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HLB의 진양권 회장이 HLB의 가남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서 매년 7,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국 FDA의 승인 보류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7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위너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14,000원 선 수준까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후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9%대까지 강하게 올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든 채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만 원 선에서 약간은 벗어난 채 1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 한빌레이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5%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코스피 상장한 첫날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버행 우려에도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큰 폭은 아니지만 0.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로봇주 로보티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5%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섹터 대 섹터로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GTC 2025에서 로봇이나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주는 비교적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양자는 저번 주부터 또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과 양자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이 약간 GTC 특집 맞죠? 그러게요. 예쟁 질문. 많이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질문이 그럼요. 나올 수밖에 네. 없고. 네. 뭐 미국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이제 뭐 기대만 있는 거 아니다. 뭐 현실된다.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폭등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 또 로봇을 뺄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진짜 용호 상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테마인가? 아니면은 이걸 섹터로 봐야 되나? 아니면 하나는 섹터고 하나는 테마인가? 좀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궁금하네요. 자, 전문가님 로봇하고 양자입니다. 우선순위 네. 어디에 잡아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로봇과 양자는 사실은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장 이게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자 지금 자리에서는 테마지만 결국은 가야 할 곳은 로봇이나 양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는 전혀 실적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많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또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 일단은 먼저 볼 수 있는 게 로봇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죠? 양자보다는 로봇이 먼저 저는 우선순위가 저는 된다고 보고, 왜 우선순위가 되냐고 하면 지금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대기업이 지금
로봇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양자보다 로봇이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지금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요 가격대요. 요 가격대가 되면 이게 60일 이평선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을 좀 온다고 봐요. 요 자리가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보는 전략이고, 시장에서 다른 로봇을 보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로봇을 보실 때 그 여러 가지 그 종목을 보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레인보우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제가 그 반도체와 로봇을 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제우스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와 로봇이 같이 병행되는 종목이잖아요. 반도체가 한 80%, 로봇이 한 20% 가까이 되니까 이런 한 두 종목 정도로 한번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고,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이 레인보우는요, 여러분들 이게가 지금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나오냐면 보세요. 지난해 그 여러분들 지금 적자를 받지만은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023년도에는 446억의 적자였잖아요. 근데 지난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는 30억 적자를 봤잖아요. 그죠? 일부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움직일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로봇에 먼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 로봇 후양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까지 말씀 좀 드렸으니까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면 네. 지금 상황을 한번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니까 네. 너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되실 때. 네, 좋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께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들께 종목을 높이신 거예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들께서 올려주신 종목들 네. 지금 끝난 거 아니니까 최대한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럼요.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네. 시장 얘기들도 자주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다 여행 얘기해 주시기 바쁘시네. 네, 종목도 많이 올라오는데. 다 해요, 이거 종목들 네. 얘기가 주제가. 골드킬러님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 예, 좋습니다. 이게 걱정되실 것 같은데 신저가 종목이에요. 명신산업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9,700원대 진입하셨는데 10%시거든요, 지금. 높지는 않으시죠, 매수 단가가. 어휴. 근데 바닥이 안 보여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한번 거래 많이 터지고 길게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는 계속 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바닥 없이 추락하는 조모대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속상하시지만은 저희 시청자님은 아마 저 가격대 지금 파란 라인에 아마 저 정도면은 밀릴 만큼 밀렸다라고 납득이 되는데. 네, 생각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 예상이 빗나갔어요. 지금 밑으로 더 빠진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바닥이 잡혔다고 가바닥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전문가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맹신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이 부품 경량화 쪽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 맹신산업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거 주가가 저평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평가 되었다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세요.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맹신산업의 지금 최대 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33% 지금 지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삼원이 또 11%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요 계열사 간 여러분들 자금 지원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시간만 나면은 이게 딱 제가 이게 금감 공시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재무제표 주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재무제표 주식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요. 이걸 자세가 제가 이걸 맹신 기업의 지금 회사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자금 지원 사항까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그 시간이 나면은 이거 1시간이면 제가 완전히 내가 마스터 때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계열사별 자금 지원이 현황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요 앞으로 재무구조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주가가 내려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성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자율주행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자동차 부품이에요. 여러분들. 순수한 자동차 부품이라고요. 이거는 그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세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9,73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반등은 지금 보시면은 33일 입행수에 놓여있는 보통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33일 입 한번 뚫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이렇게 한번 뚫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는 뚫어주면 한 10,000원 정도까지의 뭐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이상 무리입니다. 지금 요 10,000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가 맹신 산업의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은 계열사별 자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이 종목은 워낙 낙폭이 크지만 10,000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 명신산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네. 지금 약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약 얘기를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약이요? 우리 시청자님 채팅창은 잠깐 한 1분만 안 보고 다시 들어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가 이렇게 예능처럼 바뀌고 있는 채팅창이네요. 네네네. 이게 근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지역마다 유명한 약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맞아, 있어. 뭔지 알죠? 항상 블로그 가면은 네. 그 나라 가서 꼭 사야 되는 약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인스타도 보면은 가면은 이 여행지에서 꼭 사와야 되는 템 해가지고 약들이 꼭 들어있거든요. 전 일본 네. 가서 파스. 파스. 이렇게 동그란 거 동전 파스 판다고. 동전 요즘 파스. 뭐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가서 사보게 되면 이제 이게 사람이 달라도 이게 약간 관통하는 게 있나 보다. 진짜 인기 있는 거는 효과가 좋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또, 입소문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왜 수입 네.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해올까? 하던 거나 다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맞네. 그것도 하던 사업 거나. 될 것 같네. 네. 항상 그 아이템은 있는데 네. 또 못 갖고 오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실행력이 나죠. 우리는 저희 건행과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실행력이 많이 떨어져. 저희는 뭐 아이디어로만 따지면 거의 뭐 지금 지구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옛날에도 저희가 잠깐 뭐 해보려다가 금방 포기하고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해요. 네. 네. 자, 어쨌든 랭킹쇼만큼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갑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갈 건데요. 네. 황정화님께서 대상 올려주셨어요. 이건 뭐 이제 우리 정치 쪽과 또 연관성이 있고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26,400원에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 3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저게 7월입니다. 그렇죠? 7월 정도에서 굉장히 움푹 팠다가 최근에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다른 모습의 2025년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테마 플레이 나올 때 조금 빠질 때 사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테마기 때문에 네네. 이 테마주를 어떻게 우리가 또 공략을 해봐야 될지 테마인가? 네,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상입니다. 저는 이거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관련주로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대상은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동훈 그 테마를 보시려면은 이제 대상을 보시면 안 되고 대상 시가총액이 좀 적어야 되니까 대상 홀딩스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한동훈 테마를 보시려면요, 이게 나와 있는 대상 홀딩스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시총이 지금 4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대상은 실적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주가 달리기 큰 종목이 풀무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풀무원 주가 한번 보세요.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료 업종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해외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 매출액이 한 40% 넘어가는 그런 음식 업종이 많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한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거의가 국내에 내수가 거의가 뭐 100%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해외 쪽에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삼양식품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삼양식품 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해외 쪽의 매출의 거의가 절반이 해외 쪽의 매출이잖아요. 50% 가까이, 그죠? 농심이 좀 약한 이유가 왜 약하겠습니까? 해외 쪽에 매출이 적다는 거죠, 그죠? 지금, 해외 쪽의 매출액이, 삼양식품이 50%면, 농심은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풀몬도 지금 최근에 해외 쪽의 매출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나와 있는 대상도 해외 쪽에 매출 좀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세요. 대상은, 지난해 제가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된 겁니다. 보시면, 지난해 지금 여러분들 2023년도는요, 영업이익이 1237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면은 1820억 원이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추이를 보면은 올해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장 먼저 간파한 곳이 연기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대단하죠. 이 주가 끌어올린 게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연기금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죠? 보세요. 이게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이 2월 중순부터 끌어올린 거죠. 2월 중순부터 그 1개월 동안에 연기금에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죠? 요걸 끌어올린 세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개인들만 지금 매도를 했는데, 요거 끌어올린 거. 누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느냐? 연기금에서 끌어올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그 수급의 상을 잘 보세요. 보통 연기금 한번 배팅하면요, 보통 기본이 한 6개월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쉽게 이거 끝나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주가 조정받아 다시 한번 더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한 한 27,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 정도 오면은 단계적으로 주가가 19,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폭 크잖아요. 그래서 27,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대상은 실적주로 접근해보자. 만약에 테마면은 대상 홀딩스고요. 27,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금산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꽃샘추위 봄꽃 개화기간 인기 해외여행지 우리 금산 전문가님은 너무 자신감 있게 배팅을 하셨는데 1위는 천그루가 나무가 씌워져 있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본이다. 우에노 효과라고 하셨는데 우에노. 공개해볼까요?
네, 1등은 진짜네. 역시나 일본. 네, 2등은 상하이. 네. 야, 역시. 혹시 안 가본 데를 요번에는 뭐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갔다 와 보고 네, 네. 또 방송 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당장 뭐 눈앞에 있는데도 갈 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가끔 이렇게 주식 타시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은 맞아요. 데일리로 랭킹쇼를 보시면 되고 주말에 좀 이렇게 넉넉하게 와. 시간을 잡고 가시고 싶다 하면은 전문가다, 전문가. 봄꽃 여행 갔다 와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하는 스케줄 어떨까 싶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네. 다 봄꽃처럼 불구스름하게 계속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네, 그래도 조금 갭이 좁혀지네요. 코스닥도 조금은 더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